5월 18일 12주차 3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모토웰드 X350 우리 605호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SR350이 한 대, 두 대,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차차 배울 거고요. 우선 X350에서 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용접 교류 용접 유닛 XACU 포함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X350의 특징 및 사양, 거기에 세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교류 유닛 XACU의 특징 및 사양, 6가지 내용이 있고요. 용접 패키지 WL300, 우리가 바로 1강의 때는 뭐를 했었냐면요. 모토팩 WL300 플러스를 했었습니다. 플러스. 그 플러스, 여기에는 플러스가 없지요? 플러스에는 성분 모터가 서버 모터를 취부를 했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글 공법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플러스가 아니고 이제 그 일반형 스테핑 모터에 엔코더를 취부한 건데요. 그거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X350, XACU의 사양 일람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X350 특징 및 사양.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4차 산업 혁명 중에 여러 가지 그 키워드 중에서 AI가 좀 있죠. 물론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에서 로봇도 있고요. 그다음에 AI도 있고요. 그래서 야스카와 이 와이어 슈천에는 AI 기능이 좀 탑재가 좀 돼 있습니다. 즉 싱크로 웰딩 기능입니다. 싱크로 웰딩. 자, 이 뜻은 뭐냐면 같이 동기시킨다는 얘기죠. 싱크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본다면 여기 이제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송급 모터가 있고 스태핑 모터입니다. 엔코더 당연히 시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용접 전원 X350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컨셉은 뭐냐면요. 용접 파라메타가 있어요. 파라메타를 용접 전원에다 공급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1강이나 2강이 때 용접 전원하고 로봇 컨트롤러 사이에 이더넷 통신을 한다 그랬죠? 이더넷 통신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용접기의 파라메타, 로봇의 파라메타를 서로 데이터 통신으로 주고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량이죠. 그 다음에 파형 파라메타에서 파형을 출력, 즉 최적인 파형을 출력시킵니다. 어디서요? 용접기에서. 어떤 단계를 통해서 최적의 용접 파라메타를 용접기에 송신을 하고 파형 파라메타에서 최적인 파형을 출력을 하고, 즉 실제 용접 결과물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토치 각도에도 최적의 용접 파라미터를 연산을 해서
연산을 해서 AI 학습 기능을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용접 토치 각도에 대응해서 적절한 용접 파형 조정을 자동으로 행하는 싱크로 웰딩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즉 토치 각도가 변화하는 용접 조건의 조정 시간이 단축 또 용접 품질 향상에도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요 위치에서는 요 형태의 각도, 요 형태의 각도인데 거기에 용접 파형이 맞게끔 최적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인제 그 두 번째로는 인제 특징 사양 중에서 스펙터 발생량을 절감. 이거는 인제 CO2가 아닌 마그 단락 용접에서요. 그러니까 스펙터 발생량을 절감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봇 공정에서 어쩔 수 없이 스펙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워크 모재에 붙어 있게 마련이거든요. 물론 장갑으로 싹 밀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돼요? 후공정에서 사람이 스패터를 떼내든지 아니면 브러쉬로 해서 자동 공정에 브러쉬가 있는 공정으로 놔서 떨어내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거만큼 그 후공정에서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인제 그 X350은 인제 아시겠지만 이 옆에 RL350 즉 X350이 나오기 전에 전 단계 버전의 용접 파워 소스입니다. 그때의 그 스펙터 발생량입니다. 200A 기준으로 해서 음 아주 대폭적인 건 아니지만은 소폭이라도 하지만 180A 클래스에서는 많이 좀 줄였죠. 30g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건들이 항상 따라붙죠. 와이어 경이 어떻고 토치 자세가 어떻고 전진각 20도 용접 속도 80 CPM 그러면서 인제 여기서 여러 가지 또 발생되는 게 또 있지요. 음. 뭐가 발생돼요? 싱크로 웰딩의 비교입니다. X350이지만 싱크로 기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입니다. 자, 토치가 0도, 20도, 40도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경우를 상정을 해서 이 토치 각도는 용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각도가 중요합니다. 토치가 0도, 20도, 40도 0도일 때는 쉽게 얘기해서 면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토치가 투직으로 싱크로 기능이 있든 없든 아주 이상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근데 토치를 20도로 숙였다 또는 40도로 숙이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면직으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면직의 토치 각도 면직을 유지하는 게 워크 상태라든지 워크 지그 상태라든지 크램프 상태라든지 간섭 부위가 있다 보면 20도로 어쩔 수 없이 토치 각도를 미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요. 40도로까지 가야 하는 그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도였을 때 토치 각도가 이렇게 40도였을 때 스펙터 양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싱크로 기능, 거기에 맞게끔 파형을 조정해 줍니다. 파형을 조정해 주니 어떻게 돼요? 스페타량이 그만큼 최소가 되는 거죠. 인제 그 인제 2 학기 때는 아마 인제 실제 그 리얼 용접을 인제 2 학기 때는 아마 95% 이상 아마 실제로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1 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인제 리얼 용접을 인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꾸 그 유찰이 돼요. 음. 그래서 아마도 요게 2 학기 때 가지 않을까.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 용접을 실제로 해 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용접을 해 보면 '아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자료들이 나왔고'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지요. 음. 그래서 2 학기 때는 저도 토요일 날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예. 여러분들 그때 같이 얼굴도 보면서 음 같이 로봇과 용접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특징과 사양이 있는데요. 용접 조건 가이드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그 어디서 조정을 하냐면 프로의 펜던트에서 전부 다 아 간략하게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종래 화면이에요, 왼쪽은. 그냥 기준으로 이 데이터들은 기준으로 사용을 그냥 하고요. 하지만 인제 그 요 새로운 신화면 여기서는 용입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용접 조건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쫙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요. 나와서 딱 정리가 됩니다. 이 정도 설명으로 일단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면 이 부분만 해도 보통 매뉴얼이 뭐 2-3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인제 교류 유닛이 나왔습니다. 교류 유닛. 교류 유닛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어 현재 자동차 분야에서 아크 웰딩 하는 데 있어서 직류 타입이 90% 95% 이상이라 그랬죠? 엄밀히 얘기한다면 99% 입니다. 그런데 인제 차가 경량화되면서 어떻게 됐죠? 알루미늄 재질을 많이 쓰게 됐죠. 제네시스의 본넷이 알루미늄이죠. 예. 뭐 4000 계열도 있고 5000 계열도 있고 6000 계열도 있고 그러는데요. 직류 용접으로는 그 박판에 알루미늄 용접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재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직류가 아닌 교류, 즉 EP, EN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급속을 바꿔 줍니다. 즉 열을 가했다가 식혔다가 열을 가했다가 식혔다가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극 출력 전류의 극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용착량이 증가, 모재의 이별을 억제시킬 수가 있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EP 극성이 있고 EN 극성, 플러스 극성이 있고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데요.
와이어를 공급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저위별로 가는 거죠. 특히 알루미늄에서는. 알루미늄은 융점은 어떻게 돼요? 400도에서 600도죠. 철은 1400도. 그러니까 직류로 계속 때리다 보면 그냥 녹아나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기법을 도입을 해서 알루미늄 용접도 하기는 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위빙 기능을 또 씁니다. 로봇을 흔들어 버립니다. 흔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열을 가해지는 부분이 있고 안 가해지는 부분이 있고 가해지는 부분이 있고 안 가해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용접하기 힘들어요. 근데 인제 이 교류 유닛을 X350하고 인제 같이 접속을 하는 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즉 모재의 열을 가했다 식혔다 해서 융점이 낮은 알루미늄을 용접할 수 있게 되게끔 환경을 만든 겁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자, 요거는 뭐 과거과 비교하는 거라 스킵을 좀 하고요.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 교류 용접기가 있어요. 교류 용접기가 있는데 가격이 엄청 고가예요. 엄청 고가예요. 근데 인제 직류 용접기 X350 혹시라도 교류 용접이 필요하게 된다라면 이 교류 유닛을 요것만 업그레이드해서 하면 쉽게 교류 용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교류 용접을 하게 되면 속도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저이별이 되니까. 저이별이 되니까. 워크의 종류, 재질의 종류, 그다음에 워크 재질의 두께에 따라서 상황은 다 다른데 교류는 뭐라 그랬어요? 가열했다가 식혔다 하니까 직류 용접은 계속 가열이거든요. 근데 교류 용접은 어떻게 돼요? 이별량이 적으니까 그만큼 와이어를 많이 쏟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한 컨셉이 이글 공법 그것도 어떻게 돼요? 서버 모터로 와이어를 정방향, 역방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열을 줬다가 식혔다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컨셉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에는 특징 왜 저이별이다 보니까 고속으로 가면서 송급량, 송급 속도 즉 전류를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제 용접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뭐 이거는 간단해요. 저이별 타입이니깐 워크의 두께 0.5 밀리까지 갭도 0.5 밀리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크 용접 이 세계에서는 저희 별이 솔직히 관건입니다. 저희 별이. 네. 그다음에 이제 특징 사항 계속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알루미늄 용접 쪽인데요. 어 와이어경이 5,000 계열, 4,000 계열, 5,000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주로 4,000 계열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00 계열을 씁니다. 왜냐? 4,000 계열보다 5,000 계열이 강성이 좀 강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4,000 계열은 그을음이 발생을 안 해요. 5,000 계열은 용접을 하고 나서 강성이 좀 있지만 그을음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류 유닛에서는 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억제가 가능. 여기 이제 비늘 비드까지 형성을 하다 보니까 강도까지 강해지고요. 그래서 여기 비늘 비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로봇의 위빙 기능으로도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참 반복 재현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있지요. 이제 WA300 용접 패키지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RL350하고 비교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음, 음. RL350 요거는 인제 교류선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인제 X350부터는 교류 유닛을 장착이 가능하게 됐지요. 그 얘기입니다. 패키지 구성입니다. 요거는 인제 로봇의 그 매니플레이트 종류에 따라서 인제 요거와 같이 맞춰주는 궁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인제 WA300 플러스처럼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에는 그게 없죠. 교정 유닛이 없죠. 그죠? 그냥 토치는 그냥 그렇죠. 예. 그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사양. 예. 350 암페어 36 볼트. 예. 와이어는 4 종류 다 커버가 되고 여기까지가 인제 3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 거는 비거라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제 중요한 거는 인제 뭐냐면 다음 주의 내용들인데요. 이제 13주 차지요. 요때 인제 뭐를 해야 되냐면 VRC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게 한 2 주나 3주 정도 걸리는 내용들인데요. 어 요 내용은 우선 이론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요. 2학기 때가 되면 실적으로 학교에 나오시니까 학교에 나와서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하는 걸로 고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3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